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소폭 반등 출발했지만 이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의 최근 움직임과 함께 우리 국내 증시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와 살펴볼 텐데요. 곽수정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조 달러 대규모 재정 정책을 또 밝히면서 네. 이에 대해서 좀 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지수를 보니까 내일 아침에 개장이 될 내용이 선물로 나오거든요. 다우 선물이 지금 50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그저께 2,0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1,000포인트, 1,048포인트 반등한 것을 반등의 장세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울퉁불퉁한 그런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코로나 사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시가 아마 향후에 이런 급반등과 급락을 반복해 가면서 추세선을 놓고 보면은 29,000까지 갔던 것이 2만대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증시도 지금 18,000대를 향해서 간다고 보면 미국 증시도 향후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크게 바라볼 건 아니지만 1% 내외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뭐 떨어졌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네.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것도? 그렇죠. 이제 그 표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말씀하시면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어떻게 하나의 추세선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이제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럽 경제도 덩달아서 어려워지는 시점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는 있지만 예. 같이 어려워지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한국 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거나 또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창 경기가 좋았을 때 2,500까지 갔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한 1,900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다 감안을 한다 그러면 1,400까지도 떨어진다는 가정을 두고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을 아까 1조 달러 말씀하셨는데 실업률을 2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정도로 경기가 하락할 것을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 7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서 3천억 달러를 추가한 1조 달러로 증가시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주식 하락뿐 아니라 어제 환율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인 자금이 유출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외인 자금이 이제 투기 자금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네. 현재 들어와 있던 51%의 우리나라 증시에 안착해 있던 외국 자본들이 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외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미국 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본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토빈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시에 빠져나가는 중단시키는 건데 네. 이건 한 국가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나라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방송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협력의 시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경제 상황은 경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 네. 극히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됐기 네.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기에는 1년에서 2년이 더 걸리고 이 어느 정도 7월 이후에 과연 이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에 바이러스의 생애가 마감이 되는지에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경제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느냐 그만큼 인프라나 경제 정책이 단단하냐 이제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판단이 아직 좀 이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제 0%대 금리를 그렇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카드를 지금 꺼냈는데 또 하나를 꺼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0%대라고 하셨잖아요. 0.75%입니다. 근데 이걸 0%로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모가 45조 달러입니다. 이게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럼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영업자들에게, 레스토랑에게, 관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외신도 나왔습니다만 항공업계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재정적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미국의 빅4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 모두가 생산 중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20%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공황 때 10%였습니다. 10%였는데 그 정도로 경기가 침하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이라도 지금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굳이 하려 그러면
전 세계가 일시에 동시에 그냥 문을 딱 닫고 모든 업무를 한 달 동안 중단하면서 예. 확진자를 자가격리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지금의 이 자연에 의해서 발생된 상황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뭐 외환 위기로 인해서 발생했던 어떤 경제 상황에 적용했던 그런 원리들이 사실 지금은 좀 통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그렇게 같아요.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의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0%대 금리다 보니까 예적금 이탈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조금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어지지 않겠네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좀 불확실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1,000조 이상의 돈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로 몰렸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갔다가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0%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0.75%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3%의 금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거나 손에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미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것이고 네. 여기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저축이나 기업 투자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낮아져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럴 해결이 일이 될 없을 것 텐데. 같은데요. 앞으로 이게 예, 1,300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달려갔지 네.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300까지는 오를 것이다. 아, 그럼요. 왜냐 그러면 예. 미국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3천억 달러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이유가 문희신 장관이 그것을 초기 확진자들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넉넉고 있다가 유럽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많은 이동 인구들이 미국에 어떤 형태로 전파를 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은 잡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아까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공포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7%, 미국이 마이너스 5% 정도가 될 거로 추정을 한다면 향후 2분기, 3분기의 경제의 공급 체인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게 금융 위기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앞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상황에 이제 발맞춰서 우리도 대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어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2차 네. 추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예.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은 자연의 질서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경제로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면 금리보다도 가장 유용한 수단이 재정인데 예. 한국은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이 나와 있는 게 GDP 대비 재정 부채가 한 12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세계 주요 기관들에서 60%가 넘어갈 때 빨간불이 켜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20%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하죠. 그러네요. 그러면 20%면은 GDP 20%면 약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현재의 치료 방법 개선과 환자 치료 부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 부분,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부분에 나눠 쓰고 동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이 발생해서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문화가 급격히 상행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AI라든지 IoT 투자에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은 지금 통과가 됐고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지금 갈등도 있습니다. 2차 추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좀 시행이 됩니까? 정치가 늘 예. 문제인데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냥 자리에 의원실에 앉아서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80% 이상 손님이 다 끊겼다 그러고요. 그러면 네.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을 미국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대책인지 일본식으로 따라갈 것인지 이런 누구를 따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령층은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고 어떤 업종이나 어떤 산업이 지금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분석을 하고 미래에는 따라서 어떤 바이오나 의약 상품에 제품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정부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경이 나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밑장 빼서 윗장 공구겠다, 은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런 정책을 펴서는 추경의 규모만 늘린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만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여러 경제 주체를 또 초청해서 원탁회를 열었고 또 내일은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